안녕하세요. 손자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토요일 2025년입니다. 어제요, 제가 뉴스 하나를 보고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비자 수수료가요, 한 사람당 1년에 10만 달러씩으로 오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 보통은요, 한 1,000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100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가. 그리고 이미 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9월 21일 0시 1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그러네요. 이게요, 비자 신청할 때 한 번만 10만 달러를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H1B 비자로 2년이 있으면 20만 불, 6년을 머물게 되면 60만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로. 세상에나. 이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스템 분야에 활동하는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전문직 비자인데요. 이게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러니까 굉장히 아주 전문직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뭐 회계사도 될 수가 있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보직에 따라서 이 H1B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추첨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8만 5천 개가 발급이 되고요. 학사 학위자가 6만 5천 명, 석박사 2만 명에게 제공이 됩니다. 기본 3류 체류 가능하고요.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7월 31일 무렵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하는 건데, 추첨제 폐지하고 신청자들의 고액 연봉 순으로 배정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4월에 도입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아니 고액 연봉 순으로 H1B 비자를 주게 되면 그러면 돈 많이 줄 수 있는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겠네. 그리고 고액 연봉 순으로 하려면은 젊은 인재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 아무래도 경력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이 높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배당이 되겠네. 이래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바로 어제 이 H1B 비자의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오른다는 소식이 발표가 돼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안에 있어라. 그리고 가족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가족 비자인 H4 비자 보유자도 역시 미국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여행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아니면 출장으로 등등해서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직원들은 내일 안에 미국으로 돌아와라, 강력하게 공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미국에 얼른 들어와 있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투자은행 JP모건도요, 외부 법률 고문을 통해서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 떠나지 말고, 앞으로 지침이 나올 때까지 해외여행 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 밖에 있는 체류자는 9월 21일 0시 1분 이전에 반드시 돌아와라,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자, 이 H1B 취업 비자에 대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심은 연간이라는 거다. 연간, 해마다 6년까지 적용이 되고 한 해에 10만 달러씩을 낸다는 것이다. 이게 연간 1년 동안 10만 불이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가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불해야 한다라면서,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가운데 한 곳에서 최근에 졸업한 인재, 그러니까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행정명령이 발표가 될 때 그 내용을 보면은요, 2000년에서 2019년
외국인 스템 분야의 노동자 수가 12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같은 기간에 스템 분야 고용이 44.5%밖에 늘지 않았다라는 통계도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이요, H-1B를 악용을 해서 IT 관련 부서를 폐쇄하고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한 다음에 이 업무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아웃소싱 기업으로 돌린다. 이걸 짚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뭐 트릭을 이용해서 그러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자하고는 다르게요. H-1B는 비자 신청을 할 때 고용주가 연봉을 적게 주고 싶어도요, 이 H-1B 소지자를 고용을 하려면 적정 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직종마다 적정 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이 임금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적정 임금은요, 직업 난이도, 또 지역, 생활비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레벨 2의 임금은요, 1년에 12만 불 이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흔해요. 12만 불 이상이.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비자가 절대 아니고요. 미국의 전문 업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충하는 제도라고 변호사님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H-1B 비자 소지자들의 평균 그 월급을 보면은요, 거의 10만 불이 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서 이 H-1B 비자를 많이 발급받았나 보니까 올해는요, 아마존이 44명, 타타라는 회사가 TCS네요. 5,505명, 마이크로소프트가 5,189명, 메타 5,123명, 애플이 4,202명. 이 수치만 돼도 벌써 30,063명입니다. 그러니까 IT 업종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직종에 숙련된 직원을 미국에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골드카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 골드카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골드카드는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골드카드 프로그램에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속을 기다리지 않아도 곧바로 비자를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러트닝 장관은 이 골드카드가 기존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EB1 특기자나 우수인재가 받을 수 있는 EB1이나 전문 학위 취득자 EB2 비자를 대체하게 되는데 수량은 8만 개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체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replace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시 조정될 듯 합니다. 또 여기에 골드카드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국토안보부의 심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00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에 1년에 270일을 체류할 수 있는 플래티넘 카드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대요. 아직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급할 수는 없는데 이미 대기 명단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우, H-1B 비자 수수료가 10만 불, 1년에 10만 불. 이건 정말 대박이고요. 이거는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IT 업종에 경력이 있는, 오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미국 안에는 숫자가 굉장히 적대요. 그리고 학교 막 졸업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은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고용을 안 한다네요.
예, 그렇게 해서 외국에 특히 인도계 직원들이 거의 한 7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앞으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